제로 탄산음료가 설탕물 마시는 것보다 더 크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커피도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면은 이 우울증 방어 효과가 사라졌고요. 인공 감미료를 넣으면 오히려 우울증 위험성이 증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네, 오늘 뭐 드셨을까요? 뭐 커피, 주스, 요즘은 이제 제로 음료, 제로 콜라 많이 드시죠? 요즘에 정말 제로 음료를 많이 마십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달콤한 거 먹고 싶고 기름진 거 먹고 싶은데 살찔까봐 두렵다. 어쩌지? 그러면 그냥 그래도 다이어트 콜라랑 먹으면은 나의 이 내적 갈등 상태에 심리적 타협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인지 부조화 해소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달콤한 건 즐기고 싶어. 건강을 유지해야 돼. 이 충돌을 제로 콜라가 제로 사이다가 딱 중재해 주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내과 의사 선생님들도 콜라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 제발 콜라만 피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도 제로 콜라 자주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적으로는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찾아보다가 저도 참 놀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로 탄산음료가 우울증의 위험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거 화학 물질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싶으실 수 있지만 그냥 콜라랑 사이다와 제로 콜라 사이에도 큰 차이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는 2014년에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연구진들이 26만 명을 넘는 사람들 대상으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음료를 하루 이제 4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의 우울증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콜라, 일반 탄산음료, 그리고 다이어트 탄산음료, 그리고 다이어트 과일 음료, 그리고 일반 과일 주스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죠. 그 결과 제일 위험한 게 다이어트 과일 음료. 이거를 하루 4캔 이상 마신 사람들은 51%나 우울증 위험성이 올라간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31%, 일반 탄산음료가 22%, 일반 과일 음료는 8% 우울증 위험성을 높이는 걸로 나왔어요. 차를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영향이 전혀 없었고요. 커피는 하루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에게서 신기하게 우울증 위험성을 9% 정도 낮춘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커피도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면은 이 우울증 방어 효과가 사라졌고요. 인공 감미료를 넣으면 오히려 우울증 위험성이 증가했습니다. 한 연구에서만 이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최근 연구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들이 연속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작년에 제네럴 사이키아트리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성인 약 18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12년간 4,915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 사람들에게서 음료 섭취와 우울증 위험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탄산음료와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하루 2잔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성이 26% 올라갔어요. 꽤 올라갔죠? 다음으로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집단, 제로 콜라나 다이어트 소다, 무설탕 과일 음료 등을 하루 2잔 이상 마신 사람은 우울증 위험성이 40%로 여기서도 일반 설탕이 들어간 음료보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가 우울증 위험성을 더 많이 높이는 걸로 나왔습니다. 반면 자연 과일 주스, 이제 과일로만 만든 자연 주스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실 경우에는 우울증 위험성이 11% 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이건 아마도 항산화 물질,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우울증을 막아준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관성은 개인의 유전적 우울증 소인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다른 팩터들은 다 제거되고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인공 감미료가 우울증에 제일 위험하다. 설탕물 마시는 것보다 더 크게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인공 감미료가 우울증의 위험성을 높이는 기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연구진들이 제시한 걸 바탕으로 한 3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는 장뇌축을 교란시킨다고 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장 건강이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장내 미생물균들이 우리 장 속에서 세로토닌 합성에 큰 역할을 하고요. 우리 신체의 세로토닌 중에 90% 정도는 장에 있고 10%가 뇌에 있기 때문에 장에서 충분한 세로토닌이 합성돼야지 장뇌 연결을 통해서 뇌에 충분히 세로토닌이 공급이 된다. 그게 우울증 방어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 장뇌 이론의 핵심인데요.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군을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인공감미료, 사카린, 수크랄로즈, 아스파탐 같은 게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변화가 되면은 염증이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생성 같은 게 감소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염증 반응이란 걸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설 중에 또 주된 가설이 이제 염증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인공감미료가 우울증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가설로 제시되는 게 염증입니다. 이제 기존의 우울증에 관련된 가장 공신력 있고 주된 가설은 이제 세로토닌 가설이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고, 항우울제 같은 것들은 세로토닌 레벨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항우울제를 사용해도 한 70% 정도의 환자에서만 호전이 있기 때문에 이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중 주된 가설 중 하나가 이제 이 염증에 관한 거거든요. 만성 저등급 염증, 로우 그레이드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이 이제 우울증과 관련돼 있다는 건데요. 이 가설에 의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세로토닌 합성을 감소시키고 도파민 시스템도 교란시키고, 이게 염증 반응이 높으면 스트레스도 올라가게 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우울증 발생으로 이어진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실제로 혈중의 염증성 마커들에 더 높게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런 염증 수준이 높은 우울증 환자는 기존 항우울제에 반응이 별로 없고, 엔세이드 같은 항염증 치료제를 항우울제와 같이 처방을 했을 때 항우울제 단독 투여보다 우울증 개선이 더 잘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런데 초가공 식품이나 특히 인공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이런 식품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신체가 만성 저등급 염증 상태가 되어서 우울증에 더 취약해진다는 게 현재 가설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도파민 시스템의 교란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인공감미료가 장기적으로 뇌의 보상 시스템, 특히 도파민 경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인공감미료를 지속적으로 먹으면은 우리 뇌는 단맛을 먹으면은 이제 칼로리가 올라간다라는 자연스러운 연결이 학습이 되어 있는데, 단맛을 느꼈는데 실제로 칼로리가 안 들어오니까 이런 보상 시스템 기대하던 것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겨서 우리 중뇌의 도파민 회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결과적으로는 평소에 항상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보상 민감성, 우리가 항상 뭔가를 기대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보상이란 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린 긍정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흥미를 못 느끼게 되고 식욕 조절 기능도 악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인공감미료가 우울증의 리스크를 어떻게 올리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가설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장내 미생물 집단의 교란을 일으켜서 우울증의 위험성을 올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도파민 시스템의 교란을 일으켜서 우울증의 리스크를 올릴 수 있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말씀드린 거는 아직 가설 단계예요. 실제로 이런 인공감미료를 활용한 제로 탄산음료를 많이 마신 게 우울증 리스크를 올린다는 거는 확실한 결과로 나왔는데, 그 원인까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가설들만 제시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반론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우울증 환자분들이 인공감미료를 더 먹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가설도 있어요. 이제 저희가 셀프 메디케이션 한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우울해지니까 좀 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단맛을 더 많이 찾고 인공감미료가 함유된 식품을 더 많이 찾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울증과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되는 이런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단순한 상관관계인지 실제 인과관계인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론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제로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식습관이 굉장히 불균형하다. 초가공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고 보니까 운동량도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 때문에 제로 음료 자체보다 전체 라이프 스타일이 우울증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이어트 음료가 우울증을 반드시 높인다
라는 상관관계를 100% 확신하기는 힘들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여러 다수의 연구 결과들에서 어쨌든 다이어트 음료를 다량 마시는 사람은 우울증의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 음료가 내 설탕물 마시는 것보다 더 크게 위험하다는 거죠. 물처럼 드시는 분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어쨌든 뇌 건강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추세가 있으니까 이거를 감안하고 적당히 드셔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먹는 것과 몸 건강, 신체 건강의 상관관계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먹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뇌 건강, 정신 건강에도 역시 먹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항우울제를 통한 치료법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분 삶에 뭐가 문제일까를 파고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에 저희가 포커싱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진료 볼 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썼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먹는 거, 이 사람의 생활 패턴 이런 것에까지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음료 대체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요, 단순히 설탕 음료를 마시던 사람들이 하루 한 캔이라도 단순 주스, 진짜 과일 주스로 대체하면은 우울증 위험이 6% 정도 감소됐다고 하고요. 이런 제로 음료, 제로 탄산 음료를 마시던 사람이 과일 주스로 하루 한 캔 대체하면은 우울증 위험이 11%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은 물 위주로 마시고요. 탄산음료 같은 거 마신다면은 하루 한두 캔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가끔씩은 한 캔씩 과일 주스 같은 걸로 마시면서 우리 몸에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같은 것도 채워주는 게 가장 건강할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